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명륜컴퓨터이고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랍니다. 단기는 제5기구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내용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명륜 컴퓨터구 개인기업이다. 그죠? 왼쪽 두 개는 입력이 맞고 오른쪽 내용 하나씩 비교하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조금 더 이동합니다. 자, 됐다. 개인기업 그리고 회사 이름까지 확인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네요.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고칩시다. 대표자 조윤재구 개업 연월일 2013년 3월 15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20인데 주소가 좀 다르다 그죠? 주소 고치고.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인데 다른 게 적혀 있다 그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동래 세무서랍니다. 동래 세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종목 세 가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607 아이고 다시요. 607 35 23558 이렇게 입력하시고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20 저는 한 줄에 쭉 적었습니다. 자, 업태까지 맞고 종목이 틀렸다 그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수정 완료되었죠?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입력된 금액 비교해서 고치는 겁니다. 자, 자산 쪽 먼저 맞춰봅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출당금까지 맞고요. 받으럼에 대한 대손출당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출당금이 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고칩시다. 미수금, 선급금도 2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이 입력되어 있거든요. 고칩시다. 단기대여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객, 비품, 감가상각 누객 모두 맞습니다. 자산에서 두 군데 고칩니다. 자, 받으럼에 대한 대손출당금 5만원으로 수정, 선급금 220만원으로 수정, 자산합계, 차변합계다 그죠? 6470200 맞습니까? 오케이. 자산 쪽은 수정 끝났고요. 부채와 자본 맞추어 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예수금까지 맞고 단기 차입금이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죠? 요거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고 자본금 맞습니다. 부채 자본 쪽에서 한 군데 꽂히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단기 차입금 입력하면 제자리로 쫙 꼽힌다고 했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불러오고요. 금액 1000000 입력합니다. 그러면 대변합계도 6470200 되고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대차 차액이 0이 맞는지 최종 확인. 오케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봅니다. 1번 문항 명륜 컴퓨터는 임직원들에게 자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대체적요 3번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그지? 왼쪽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열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인다 그죠? 811번 코드 번호네.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적요가 나와 있는데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중에서 대체 적요 쪽에다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된 내용 입력하랍니다. 약간 이동시켜가지고 보면서 입력할게요.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보통 예금 계좌 이체 지급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하하 상사는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맨 아래쪽에다가 제시된 내용 입력하면 될 겁니다. 코드 번호 03330 03330. 자, 회사 이름이 하하 상사고요. 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세 내용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약간 이동할게요. 이렇게. 자, 사업자 등록번호 조금 더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요 문제지는 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할 수 없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30 42 32555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표자 이름이 최하하네. 최하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회사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20입니다. 자, 입력 다 끝났습니까? 오케이. 제시된 거 모두 입력 끝났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하고 나서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봤고요. 모두 다 맞추어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4번 출발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7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만 원 부족한 것을 발견했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임시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 사용한다 그지?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엽니다. 날짜 7월 7일. 자, 금고를 보니까요. 실제 현금 금액이 장부 있는 금액보다 8만 원 작답니다. 그러면 장부 있는 금액이 너무 큰 거니까 실제 금고 내용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8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대변에 현금 8만 원. 그리고 임시계정 과목 차변 쪽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일단 기록해 놓는다 이겁니다.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니다. 7월 13일 양지 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외상 매입금 이제 돈 줄 때가 되었는데 수표 발행해서 주었다 이겁니다. 당좌 수표 우리가 발행하면은 대변에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차변에는 부채 감소가 기록된다 그지?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7월 13일
차변 먼저 기록할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된다. 거래처 어디라고? 양지상사. 금액은요 300만 원이랍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적는다고 했습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금액 3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7월 25일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10500원을 용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등기 비용 뭡니까? 통신비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현금 그렇게 기록하자. 7월 25일입니다. 차변에 통신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판매비와 관리비 10500 적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했나? 현금 지급,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9일 설악상사의 단기 대여금 대여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자 2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했다. 이자 받았다 이거죠.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8월 9일 대변의 이자 수익 200000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10일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답니다. 갈비집에서 갈비탕 먹었네요. 금액이 32,000원이랍니다. 거래처 직원한테 밥 샀다 이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받았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으로 줬다는 언급 없답니다. 현금으로 줬지 뭐. 그죠?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8월 10일 차변에 접대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32,000원. 대변에 현금 32,000원. 입력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9월 17일 남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부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금 만기일은 2017년도 10월 31일 요거를 배에서 양도했답니다. 외상으로 물건 사가지고 외상 매입금이 이제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보통예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받으러옴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됐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받으럼 자산의 감소 그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감소하는 부채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남부 상사고요. 감소하는 자산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디? 서부 상사랍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9월 17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 남부 상사 금액은요 1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서부 상사 금액 1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죠? 7번 문항입니다. 10월 10일 한일전자로부터 판매용 컴퓨터 5대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아래의 당사 발행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전액 결제했답니다. 판매용 컴퓨터 샀다, 상품 샀다 이겁니다. 그죠? 차변에 상품 1,000만 원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 우리가 상품 사려고 어음 끊어줬다.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어음 끊어준 거니까 지급 어음 계정과 못 쓰면 됩니다. 금액 얼마요? 8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분석 끝났습니까? 입력합니다. 10월 10일 차변의 상품. 자, 검색창 띄워서 다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상품 계정 과목. 금액 1000만 원. 대변의 지급 어음 계정 과목. 거래처는 어디요? 한일전자라고 기록하면 되겠네요. 한일전자에 어음권을 줬다 이겁니다. 금액 800만 원. 마지막 라인 기록합니다.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입니다. 12월 15일 영업사원의 거래처 방문 교통비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장 가는데 돈 쓰라고 15,000원 주었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인 금액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라고 하면서 준다면은 차변에 가지급금 계정 과목 기록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그죠? 교통비로 15,000원 준다는 게 딱 처음부터 지급 시점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바로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됐죠? 12월 15일입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 15,000원 대변에 현금 15,000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자, 문제 5번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랍니다. 1번 문항 11월 20일. 자, 해당 전표 보면서 문제 읽도록 합시다.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11월 2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됐습니까? 11월 20일 외상 매출금 50만 원의 회수 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회수한 거랍니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기록하는 건 잘한 거고요. 차변에 뭔가가 틀렸네요. 차변의 회사는 당좌 예금 기록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죠? 거래처가 우리한테 당좌 수표 끊어서 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죠.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차변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됐죠? 차변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수정을 하자. 수정 완료. 됐죠? 2번 문항 봅시다. 12월 10일. 그러면 12월 10일자 전표 또 열어놓고 문제 읽는 게 좋겠다. 그지? 12월 10일.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광고 선전비 15,000원을 현금 지급한 것은 확인해 보니까 매장의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였답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되겠다. 됐습니까?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당연히 800번대 코드.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다 씁니다.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5 결산 차변, 6 결산 대변으로 입력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지? 빨리 풀어봅시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엽니다.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재고자산에 상품이 있다. 그지? 차변금액 확인합니다. 얼마라고요? 146100000입니다. 요게 판매 가능 상품이다. 그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가 60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라고요? 146100000 빼기 600만 원. 요게 매출 원가입니다. 146
100,000 빼기 600만 원 하면은 140 100,000 나옵니다. 그죠? 요거 매출원가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인용 메뉴 다시 열고요.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 대신 결차라고 입력하라고 했거든. O 누르고요. 상품 매출 원가 계정 과목 차변 기록하고 금액 140 100,000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변 대신 결대 6번 누르라고 했거든. 그리고 상품 계정 과목 다시 검색창 띄워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오케이. 140 100 000 하면 매출원가에 대한 전표 입력 완료. 확인해 볼게요. 합계 자니스산표 메뉴 다시 열어서 새로 고친 버튼 딱 누르면요. 상품 금액이 기말 재고 금액인 600만 원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잘 입력했구나. 합계 자니스산표 메뉴는 닫습니다. 오케이. 2번 문항 봅니다. 판관비의 보험료 계정에는 차기에 속하는 기간 미경과 보험료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올해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치는 내년 보험료를 미리 낸 거랍니다. 그 부분은 차변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고쳐갑니다. 됐습니까? 차변 선급비용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현재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지? 대변에다가 10만 원 보험료라고 기록해가지고 비용을 좀 감소시켜야 될 겁니다. 대변의 보험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됐죠? 이렇게 10만 원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니다. 당기분 매장 비품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고 영업용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랍니다. 결산 분계를 완료하시오.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 213번이네. 금액 얼마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 209번이네. 그 금액은 얼마라고?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비품에 대한 거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든 어쨌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죠? 차변 계정 과목은 딱 하나만 오면 되겠네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니다.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한국 상사로부터 받은 상품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다시 열어서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12월 31일. 자, 부채 쪽에 있을 거다. 그지? 가수금. 여기 있네. 가수금 잔액이 6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해당 일자의 전표도 볼 수 있다고요. 자, 기말에 가수금 6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11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기 때문이랍니다. 입금 전표랍니다. 차변에 현금 그 말이다. 그지?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대요. 60만 원. 11월 1일에. 요게 뭐라고요? 거래처 한국 상사라는 곳에서 받았던 가수금이다 이겁니다. 한국 상사에서 우리한테 60만 원 돈 줍니다. 현금으로. 이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을 현재 보니까 그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대변을 뭘로 고치면 된다고요?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수금 같은 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알거든? 한국 상사로부터 받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수금에 대해서 대변에 기록할 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1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를 입력을 안 했었네요. 됐죠? 그 부분까지 확인했다. 자, 금액 60만 원이고 11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메뉴 닫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대변에 있는 가수금 차변으로 적어서 없앱니다. 가수금. 거래처. 사실은 가수금 계정과 거래처 입력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애당초에 대변에 기록할 때 거래처 입력 안 했으니까 그거 없앨 때에도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처 입력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할 때 입력해도 전혀 감점 없다고. 그래서 정확한 입력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요 차변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입력일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처 입력해도 전혀 감점 없습니다. 스트레스 좀 내려놓으시고 작업하십시오. 됐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입력해 볼게요. 그래도 감점 없다 이겁니다. 한국 상사. 됐습니까? 금액 600000이었습니다. 대변에 계약금으로 받은 걸로 판명되었으니까 선수금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선수금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될 겁니다. 한국 상사에 대한 계약금이다. 그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된 거고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다시 열어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부채에 있는 가수금이 잔액이 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결산 분기를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메뉴 닫습니다. 자, 4번 문항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습니다.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판관비 중 소모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자, 총계정 원장 보면 되겠다. 그죠? 가장 큰 월, 이런 거 찾는 데는 총계정 원장이 굉장히 파워풀하더라. 1월부터 6월까지고,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계정 과목이다. 그지? 소모품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830 코드 번호네요. 자,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에 기록될 거다. 그지? 차변, 월별 차변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큰 달은 몇 월입니까? 4월 달이네. 4월 달이고 금액은 65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문항 정답. 답안에 직접 입력해 볼까요? 한번. 자, 4월 달이고 65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항입니다. 5월 말 현재 받으러 온 총액 대손충당금 차감 전이랍니다. 요거는 얼마일까? 합계 잔액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보면 되겠네요. 합계 잔액시산표로 저는 확인해 볼게요. 시점이 언제라고? 5월 말이라고. 자, 받으러 온 계정과목 대손충당금 차감하기 전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요거 말한다. 그죠? 1,700만 원입니다. 요게 2번 정답. 됐습니까? 입력돼 볼까요? 아이고. 1,700만 원이다. 그죠? 1700000 입력했습니다. 3번 문항 봅니다. 2월 말 현재 비유동 부채의 총액은 얼마일까? 재무상태표 메뉴 보면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재무상태 메뉴 열어서 2월 말이라고 했네. 2월 이렇게 입력하시면 쭉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비유동 부채다 그지?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 금액 1억 5천만 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용하는 거 답안 작성해 봅니다. 150 000 00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71회 기출문제 완료. 수고하셨습니다.